여기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의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젓는 한 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인 한국인들이 자신의 가게를 망쳐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점차 늘어가는 한국인 관광객 때문에 달라지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녀는 큰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인 관광객은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했길래 이토록 그녀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이 변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 이름은 아미나고 태국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인 후아인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마을은 원래 아주 활기차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의 시장 가판대 뒤에 서서 바라보니 빈 거리에 걱정스러운 얼굴들만 보여요. 저는 17살이고 기억이 닿는 한 제 부모님은 이 작은 가판대를 계속 운영해 오셨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태국 공예품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팔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은 매일매일이 마치 화려한 축제 같았어요. 공기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고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관광객들은 우리 망고 찹쌀밥을 맛보거나 손으로 짠 스카프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조용해서 파리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길끝을 바라보니 관광객이 고작 3-4명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아미나, 엄마가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이 스카프들 좀 다시 정리해 줄래?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한 색상의 천을 접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아빠를 흘끗 봤어요. 아빠는 구석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한숨을 계속 쉬고 계셨어요. 상황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항상 명랑했던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아파요. 또 하루가 이렇게 실망으로 끝나는구나. 엄마가 혼잣말처럼 속삭이셨어요.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엄마를 위로하려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가판대들을 둘러보니 차이 할아버지의 과일 가판대는 거의 텅 비었고 다오 아주머니 가게의 아름다운 조각 코끼리들은 먼지로 덮여 있어요. 한때 인기가 많던 길 건너 국수집도 몇 주째 문을 닫았어요. 스카프 정리를 마칠 즈음 드물게 관광객 커플이 지나갔어요. 그들이 우리 가판대를 힐끗 쳐다보자 잠시나마 희망이 솟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한숨을 쉬며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좀 쉬고 올래? 엄마가 제안하셨어요. 어차피 바쁜 것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다리를 쭉 뻗었어요.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이 거리에서 관광객들의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시장이 너무 붐벼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제 발걸음 소리가 가판대 사이의 빈 공간에 메아리치고 있어요. 해변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 반짝이는 물을 바라봤어요. 후아인의 해변은 원래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과 수영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로운 파라솔 몇 개만이 모래 위에 점처럼 박혀 있어요. 근처에서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며 이 해변에서 관광객들의 아이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모두 함께 웃고 즐길 줄 알았어요. 시장을 돌아가려는 순간 벤치에 앉아 있는 두 노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다 망한 거야. 한 사람이 불평했어요. 그들이 다 망쳐놓았어. 쉿. 친구가 경고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관광객이 필요해. 누구라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일 리는 없잖아요. 가판대로 돌아오니 부모님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오자마자 말을 멈추셨지만 가판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 가판대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하셨고 저는 여기서 자라났어요. 이걸 잃는다는 생각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판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시간은 관광객들이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사려고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아빠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마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제가 기억하는 건 약 5년 전쯤이었어요.
우리 작은 마을 후아인이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기뻤죠.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치 우리 조용한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깨어난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시장 노점도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웃으며 돈을 세느라 팔이 아프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손님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촌까지 고용했죠. 저는 방과 후에 노점과 공급업체 사이를 오가며 선반에 물건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딱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엔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평소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깨끗하고 평화로웠던 우리 아름다운 해변이 이제는 플라스틱 병과 음식 포장지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기 싫었고 내 고향이 이렇게 더러워진 게 싫었어요. 그러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동네 절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 관광객 몇 명이 성스러운 조각상 위에 올라가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관광객들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았는지 멈추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놀이기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악의 날은 연꽃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봤을 때였어요. 우리 마을에는 스님들이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연꽃밭이 있었는데 그곳은 제가 생각을 정리하러 가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그날 저는 큰 중국 관광객 무리가 그 연꽃밭 한가운데를 막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의 발 아래로 연약한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짓밟혀 버렸죠. 저는 당장 주지 스님을 찾으러 뛰어갔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늙은 스님은 망가진 연못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달간의 정성스런 작업이 몇 분 만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 빠르게 퍼졌어요. 곧 유럽과 호주에서 오던 단골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력과 평온함을 잃어버린 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도 결국 다른 여행지로 떠나버렸어요. 마치 그들은 우리 마을을 다 써버리고 다음 장소로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1년 안에 후아이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한때 그렇게 붐비던 거리들이 이제는 텅 비었어요. 손님이 부족해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해변은 조용해졌지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치 버려진 것처럼요. 부모님도 더 이상 그렇게 자주 웃지 않으셨어요. 밤늦게 장부를 보며 걱정스럽게 속삭이는 걸 자주 보곤 했어요. 한때 너무 바빠서 사람 손을 더 써야 했던 우리 노점은 이제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있기도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호텔과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족들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기도 했죠. 저는 화가 나고 슬펐어요.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들은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후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노점을 지키며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작은 마을의 끝이 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변화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일지 아니면 더 나쁜 쪽일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조용한 화요일 오후였고 저는 가족 시장 가판대에서 서 있었죠. 마음은 꽤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봤어요. 단정하게 입고 옆집 쑥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작은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익숙해졌던 관광객들과는 달랐죠. 엄마, 제가 엄마를 살짝 밀며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좀 봐요. 엄청 예의 바르네요. 엄마는 회계장부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들었고 눈이 커졌어요. 한국인이네.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관광객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후아인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꽃이 천천히 피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새로운 관광객들은 우리가 전에 겪었던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마치 도서관이나 사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을을 조용히 존중하는 태도로 돌아다녔고 항상 자신들이 지나간 자리를 깨끗이 치웠어요. 어느 날 젊은 한국 커플이 할아버지의 나무 조각품에 대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며 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죠. 마침내 그들이 몇 개의 조각품을 구입했을 때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거 봤어요? 그날 저녁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차이 할아버지 작품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봤어, 아미나. 저 한국 관광객들 정말 다르다.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을 존중해. 그리고 좋은 물건에는 돈을 아끼지 않더구나. 아빠 말이 맞았어요. 서서히 후아인 거리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관대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열의를 항상 보였죠. 어느 날 한국 여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들은 이야기를 흥분하며 나누는 걸 엿들었어요. 그들은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며 또미암 수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웃고 떠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이런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긴다면 최소한 저도 그들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를 느낀 건 우리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호주 배낭여행자들이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았고, 어떤 미국 가족은 사원 방문 시 옷차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의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하루에 수백 번 스카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카프는 우리가 채워넣는 속도만큼 빨리 팔려나갔거든요. 아빠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고, 저는 아빠가 회계장부를 보면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후아인에 희망이 생겼어요. 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예전의 혼란스러운 파티 분위기 대신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간의 상호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해변에 서서 일몰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나요. 근처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모래 위를 가로지르는 게 한 가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날씨와는 상관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광의 모습이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관광이 이런 거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 날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저희 가판대를 찾아왔어요. 그는 태국 공예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재훈이라는 그 남자는 저에게 한국어 문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에게 제가 좋아하는 현지 명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재훈과 제가 친구가 된 건 우리 마을에서 새로운 조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움을 공유했죠. 다른 태국 마을에서도 후아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이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서로 존중과 우정의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곡선을 던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아인에서 찾은 평화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예요. 설레는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공기는 제스민 향기로 가득했죠. 우리 한국 방문객들 덕분에 후아인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시장 가판대로 걸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우리 가판대에 한국인 친구 재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재훈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미나. 재훈이가 외쳤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재훈이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저는 날마다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사와디카, 재훈, 제가 대답했어요. 가판대를 정리하면서 우린 이야기를 나눴죠. 재훈이는 동네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최신 태국 드라마 소식을 공유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 주위로 시장은 활기로 넘쳐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판대를 둘러보며 서툰 태국어로 질문을 했고 태국 상인들은 역시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모두들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일 가판대를 운영하는 숙 아주머니가 한국
아이들한테 잘 익은 망고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까칠한 차이 아저씨가 한국인 사업가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우리 동네가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찬 걸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관광객이 늘어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 사람들은 둘러보거나 쇼핑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행진하고 있었고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팻말을 읽으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태국은 태국인들의 것.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군중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가까워졌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를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엿보였어요. 아미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판대까지 오려고 군중을 뚫고 밀고 오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숨이 차 보였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단다. 이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난 모양이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모든 게 그렇게 좋았는데 재훈이를 바라보니 그도 저만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군중은 점점 더 커지고 시끄러워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며 소리치고 팻말을 흔들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호텔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가게 주인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숙 아주머니가 과일 가판대에서 한국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이 아저씨는 시위대와 싸우며 손님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디나 혼란이었어요. 갑자기 재훈이가 제 옆에 없는 걸 깨달았어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는 군중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재훈이는 시위대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하려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가 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친구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위대는 듣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재훈이를 세게 밀었어요. 재훈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커다란 콘크리트 화분 모서리에 부딪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재훈,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군중의 소음 속에서 묻혀버렸어요.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화난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에게 도착했을 때 재훈이는 땅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 아래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외쳤어요. 누군가 제발 도와주세요. 그 후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려고 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는 동안 저는 울면서 구급차가 재훈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밤이 되자 후아이는 고요해졌어요. 거리에는 부서진 팻말과 쓰레기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보았던 그 행복하고 활기찬 마을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문을 닫은 가판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울어서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구나, 아미나. 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진 않을 거야. 사랑하는 마을의 어두운 빈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밝아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하고 두려워 보였어요. 재훈이가 괜찮기를 바라면서 후아인이 이 끔찍한 날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나쁜 꿈이었기를 바라며 눈을 떴어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냉혹한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한때 활기찼던 우리 마을이 이제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어요. 평생을 보낸 시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높이 쌓여있던 형형색색의 과일들도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요리되던 길거리 음식도 손님들이 흥정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적과 버려진 가판대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가판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주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제 발소리가 건물에 부딪혀 울려 퍼졌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창문은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었어요. 열려있는 몇몇 가게들도 손님이 없었어요. 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차이 씨가 홀로 가게 한쪽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차이 아저씨? 밝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별로야, 아미나. 아주 별로야. 가게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차이 아저씨의 국수 가게는 제가 기억하는 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였어요. 그가 힘들어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걸음을 이어가면서 재훈이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는 괜찮을까? 그가 쓰러지던 모습, 그의 머리 아래로 피가 고여가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몸이 떨려서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려 애썼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거의 울 뻔했어요. 한때 행복한 관광객들과 주민들로 가득했던 이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해변을 따라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모래 위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잘못된 걸까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마을은 번성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들은 존중심이 있었고 친절하며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내려진 어리석은 규칙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노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우리 가판대에서 신선한 망고를 사갔던 상냥한 노부부, 언제나 저에게 태국어 단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학생들, 그리고 물론 재훈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됐을까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였어요. 아미나. 아빠가 부드럽게 말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널 찾고 있었어. 아빠의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목소리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잘 모르겠구나, 얘야. 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항상 그래왔잖니.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파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있잖니,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마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아빠는 쉽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어서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어요. 시위,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 옳지 않았어.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손님이자 친구였어. 그들은 우리 마을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왔어.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정부가 한 일 때문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등을 돌렸어. 저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아빠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아빠가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우리가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보여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겠어요? 아빠는 일어나며 바지에 모래를 털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을 회의를 소집할 거야. 모두 모여서 얘기해봐야 해. 해결책을 찾아야 해.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마을 회의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후아힌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아빠가 연단에 서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숨을 죽였어요. 친구들, 이웃들, 아빠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 대가를 모두가 치르고 있습니다. 아빠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마을의 생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친절에 분노와 폭력으로 보답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차이 아저씨는 매일 가게에 들러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길 좋아했던 한국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크 아주머니는 그녀의 공예품 가게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전통 태국 직조를 배우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수록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위를 이끌었던 분노와 두려움이 후회와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하나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과하고 관광객들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
한국에 대표단을 보낼 거예요. 마을을 정리하고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거예요. 후아이는 여전히 환영받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회의장을 나설 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갈 길은 멀지만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재훈이를 생각했어요. 그가 무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길 바랐어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아인의 거리를 걸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고쳐나갈 거예요. 후아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마치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흘러갔지만 우리 후아인 마을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다른 마을 지도자들은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날아가 사과를 전하며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긴장되었는데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비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 출발이었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재훈에게 계속 편지를 썼어요. 기억하시죠? 그 폭동에서 다쳤던 친절한 한국 남자요.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의 편지를 읽으면 가끔 눈물이 나곤 했어요. 그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썼어요. 믿을 수 있나요? 그는 여전히 태국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그가 후아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말했을 때 제 가슴은 작은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재훈이 도착하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태국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거리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전통 태국 춤을, 다른 아이들은 K-팝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갔어요. 마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죠. 버스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제 배는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재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야위고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이마에 다쳤던 자리에 작은 흉터가 보였죠. 하지만 그의 미소는요?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재훈은 버스에서 내려 모든 사람에게 깊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국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말은 신중하고 느렸지만 분명했어요. 다시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상호 존중과 이해로 함께 나아갑시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환호성과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재훈을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저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 진정한, 단단한 희망이었어요. 후아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 몇 달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하지만 단지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후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큰 교훈을 배웠는지 보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방문객들과 대화하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한국어였고 그 다음은 영어였어요. 심지어 중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이제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가까운 태국 마을에서 학생들이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선생님이 저에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중국 관광객들로 거리가 가득 찼던 좋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두려워지자 상황이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설명했어요. 그 끔찍한 폭동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후 우리 마을이 텅 비고 슬펐을 때의 느낌을 공유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방문객들을 존중하는 것이 단지 예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문화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환영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부가 한 일 때문에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우리 마을을 방문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 결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을 즐기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곳을 방문할 때처럼요. 해가 저물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저는 학생들을 해변으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태국 가족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함께 모래사장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처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패들보드를 시도하며 물에 빠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나이 든 태국인이 젊은 유럽인 커플에게 전통연 날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후아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것이 생겨났죠. 국경을 넘어 친구를 사귀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배운 마을.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시장 가판대를 정리하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용히 저 자신과 우리 마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방문객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환영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아이는 그런 곳이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번씩 미소를 짓는 곳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